자, 우리 비문학교재 물분자 비문학교재 84페이지 펴주면 됩니다. 84페이지. 자,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지문 자체는 되게 짧아요. 여기 이제 보는 거 지금 여기 보시면 돼. 자, 우리 1문단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자, 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자, 글 보세요. 글 여기 말고 일단 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100도씨에서 끓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고 0도씨에 의해서는 고체인 얼음으로 변한대. 그럼 얘들아, 지금 1문단에서 잠깐만 1문단에서 지금 첫 번째 줄 밑줄 쳐볼래? 방금 쌤이 읽은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볼게. 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고 100도씨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고 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인 얼음으로 변한다. 여기 밑줄 쳤죠? 그러면 요거는 온도에 따른 뭐의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 거야? 물의 상태 변화야. 물의 상태가 변화되고 있어요.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문장에다가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 자, 다 쓰면 이제 볼게요. 다 쓰면. 자, 이어서 갑니다. 자, 만일 물이 상온 상태에서 기체이거나 또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 고체 상태라면 물이 구성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래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2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2문단이 좀 복잡하지. 2문단이 좀 복잡합니다. 자,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에 의존하는 것은 무엇보다 물분자 구조의 특징에서 비롯된대.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첫 번째 언급된 게 뭐야, 여러분들? 물분자 구조의 특징이래. 물분자 구조의 특징이래. 그래서 거기 물분자 구조의 특징 있잖아. 거기 밑줄 쳐놓으면 돼, 얘들아. 물분자 구조의 특징 있죠? 밑줄. 자, 먼저 물 1분자는 한 개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물 1분자는 한 개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대요. 자, 다시. 첫 번째, 무슨 원자? 산소 원자랑 무슨 원자? 수소 원자. 그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그 다음 갑시다. 두 개의 수소 원자는 약 104.5도씨의 각도로 산소와 결합합니다. 자, 다시 두 개의 수소 원자는 뭐라고요? 몇 각도? 104.5. 그죠? 의 각도로 뭐랑 결합한다고 얘들아? 산소랑 결합한대. 됐죠? 갑니다. 이때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한 개씩 내어서 전자 쌍을 만들고 이를 공유한대요. 다시. 자, 뭘 한다고요? 뭘 낸다고 얘들아? 한 개씩 뭘 낸다고? 전자. 자, 다시 읽어보자.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한 개씩 내어서, 자, 전자 1, 한 개씩 내어서 전자 쌍을 만들고 이를 공유한대요. 하지만 전자 쌍은 전자 친화도가 더 큰 산소 원자 쪽에 가깝게 위치하여, 다시 한번, 전자쌍은 전자 친화도가 더 큰 산소 원자 쪽에 가깝게 위치하여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를, 수소는 약한 양전하를 띠게 돼요. 물 분자는 극성을 가지게 된대요. 서로 다른 성질이라는 거야. 극성이라는 거는. 다시. 산소 원자는 무슨 음전하라고?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 산소는 약한 음전하. 그리고
수소 원자는 뭐래요? 거기 써있듯이 약한 양전하. 약한 양전하. 됐니? 자, 이렇게 됐대요. 자, 물 분자는 극성을 가지게 된대. 둘이 극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극성을 띤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다른 물 분자인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결합이 형성된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극성을 띤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다른 물 분자의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자, 전기적 인력이 형성된대요. 전기적 인력이란 게 형성이 된대요. 자, 이게 이문단이에요. 딱 봐도 여러분들 이문단에서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맞지? 자, 그 다음 쌍문단 갑시다. 우리 쌍문단. 자, 물 분자가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을 가진대. 자, 그럼 얘들아, 자, 쌍문단은 우리 물에 뭐가 나왔어? 특성이 나왔어. 물의 특성. 첫 번째 뭐 한대? 물질을 잘 녹인대. 물질을 잘 녹임. 물질을 잘 녹인대. 자, 이게 물의 특성 1이야.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용매 역할을 하며, 용매가 뭐래요? 그 왼쪽에 보면 어떤 액체의 물질을 녹여서 용액을 만들 때 그 액체를 가리키는 말이래. 어떤 액체의 물질을 녹여서 용액을 만든대. 알겠죠? 용매. 자, 그래서 각종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의 특성이죠. 물의 특성. 자, 그러면 자, 이에 따른 지금 우리 몸에서의 우리 몸에서 물의 역할이 써 있는 거야, 얘들아. 자, 우리 몸에서의 물의 역할. 그럼 우리 몸에서의 물의 역할은 뭐라고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들아? 용매 역할. 용매. 또 물질을 뭐한대? 운반한대. 자, 우리 몸에서의 물의 역할은 용매 역할, 물질 운반 역할을 한대요. 더 읽어보자. 또 물은 혈액을 구성하고 있어서 영양소, 산소, 호르몬, 노폐물 등을 운반하며 대사 반응, 에너지 전달 과정에 매질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또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구조는 물이 비열이 큰 성질을 갖게 한대요. 자, 물의 특성 2는 뭐예요? 그러면 물의 특성 2는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구조는 물이 비열이 큰 성질을 갖게 된대. 비열이 큰 성질을 갖게 된대요. 이게 물의 특성 2입니다. 비열이 큰 성질. 자, 그럼 비열이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 옆에. 비열이란 물질 1g을 온도 1도씨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한대요. 필요한 열량이야. 필요한 열량. 알겠죠? 그래서 비열의 개념이 써 있는 거야.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자, 체액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추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대요. 자, 그럼 봐봐. 우리 몸에서의, 자, 얘들아 봐봐. 지금 이 물질을 잘 녹이는 게 물의 특성 1이었잖아. 이에 따른 우리 몸에서의 물의 역할 1이 바로 용매 운반이었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물의 특징이 비열이 큰 성질이 되잖아. 2번. 그럼 이에 따른 우리 몸에서의 물의 역할 2번. 이제 읽어보자. 상당한 추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대. 그러면 체온 저하를 방지해준다는 거야. 알겠지? 급격한 체온 저하를 막아준다는 거죠. 체온 저하를 쫙 내려가는 걸 방지해준다는 거야. 특히 우리 몸의 여러 생리작용은 효소 단백질에 의해 일어나는데 단백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몸의 여러 생리활동은 효소 단백질에 일어나는데
이 단백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함으로 체온을 뭐 해야 된다?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3문단의 마지막은 뭐가 있어? 뭐가 있었어? 무슨 유지의 필요성? 체온 유지의 필요성이야. 맞죠? 뭐 때문에? 거기 써있는 뭐 때문에? 효소 단백질 때문에. 효소 단백질 때문에. 효소 단백질 때문에. 효소 단백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대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3문단까지 우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뒷장 먼저 펴봐, 얘들아. 자, 여기 이제 우리 확인해 보자. 1문단. 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고 100도씨에서 끓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고 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인 얼음으로 변한다. 물의 온도에 따른 물의 상태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 O야 X야? O야 O. 동그라미다. 2문단. 극성을 띄었던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다른 물 분자의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결합이 형성된다. 맞아, 틀려? 여기 2문단. 전기적 인력. 맞죠? 동그라미. 자, 물은 여러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용매 역할을 하고 각종 물질을 운반하며 온도 변화에 민감한 특성도 있어서 체온을 잘 유지해준다. X. 뭐야 X야? 민감하지. 응? 일단 O야 X야? 나머지는 왜 얘기 안 해줘? X. 대답하기 싫어요? X. 오케이? 그럼 왜 X야? 이거 뭐가 틀렸는데요? 민감하지. 자, 얘들아 봐봐. 기혈이 자, 봐봐. 자, 3문단 일단 별표 쳐봐. 봐봐. 야, 집중. 딱 집중. 딱 3초 집중. 3초. 물은 이게 주어잖아. 지금 주어. 여러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용매 역할을 하고 각종 물질을 운반하며 까진 맞아. 네. 이렇게 연결해봐. 물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고 써 있었어? 아니요. 안 기혈이 써 있었죠. 응. 민감하지. 온도 변화에 민감한 거는 뭐야? 여기 써 있는 거. 효소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체온 유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맞아? 네. 그래서 보면 물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아닌 거잖아. 맞니? 네. 그래서 X인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물음부터 운반하며까지만 읽고 딱 끊어버리고 여기선 다른 주어가 나와줘야지. 그지? 네. 그래서 X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잠깐만. 상식. 아니 뭐 그러긴 하지만 근데 너희들 그런 거 있어. 원래 비문학 할 때 배경지식이 되게 중요한 거 맞아. 엄청 맞아요. 맞는데 그 고등학교 이제 가서 그 비문학 할 때 그 비문학 문제를 낼 때 교수님들 있잖아. 대학교 교수님들 있지. 그런 논문을 가져와가지고 인용해서 출제한 경우도 많거든. 그러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과학 지식이 너희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과학이 되게 어려워지고 되게 깊어질 거 아니에요, 내용이. 맞죠? 그게 그 비문학 내용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화학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 비문학에서는 다른 내용이 써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럴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비문학 할 때 배경 지식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래서 그 지문 자체에 충실해 주셔야 돼. 너무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100%까지 활용해서 할 수는 없다. 알겠어? 네. 그걸 EJ 걸어봤자 안 받아줘요. 왜냐면 비문학의 목적이 과학적 사실을 밝혀내는 게 아니야. 지문을 읽고 풀라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맞지?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렇죠? 자, 물 분자 구조를 나타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원자 기호를 써보자. 자, 그러면 요거 아까 2문단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이 뭐야, 얘들아? 기억.
빨리 귀여운 거야. O 써야 돼. 오. H 써야 돼. O 써야지. O. 그러면 니은은 뭐야? H.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채워봅시다. 자, 1과 2를 바탕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재. 첫 번째 뭐 들어가야 돼요? 극성이야. 극성 얘들아. 저기 앞에 극성.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분자야. 특성. 여러 물질을 잘 녹이는 특징을 가진대. 요거. 물질을 잘 녹이는 거지. 그리고 몸에서의 기능. 자, 여기 운반은 여기 있다 얘들아. 운반. 그럼 뭐 써주셔야 돼? 용매 역할. 용매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정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물분자야. 자, 그러면 물의 비열을 크게 만든. 자, 비열. 그래서 체온 저하를 막아준다는 거야. 급격한 체온 저하 있죠? 그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극성, 비열, 용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가볼게요. 87페이지 먼저. 자,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이 요건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어휘 봐봅시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 뭐라 그럴까 얘들아? 인력이라 그래. 인력. 자, 동물의 몸 속에 있는 혈관이나 조직의 사이를 채우고 있는 혈액. 야, 몸 채자의 혈액이래. 체액이지, 체액. 체 뭔 소리야 이거? 잠깐만. 미쳤나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자, 체. 자, 그다음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해 생체 생분이나 생명 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만들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린대요. 대사. 물질 대사. 자, 대사라고 합니다. 자, 4번.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불법 파일 공유. 이거 막을 수 있겠냐, 공유? 그죠? AI 때문에 더 이제 뭐 끝났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부품은 수입에 의존. 자, 이 연구소에는 환경 변화에 민감한 미생물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됐죠? 자, 앞으로 오세요.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문제. 자, 85페이지 앞에 폈죠? 1번 문제 보자. 3번. 둘로 갈렸어요. 5번. 도윤이는? 저도 5번. 5번. 졌다. 5번. 틀렸다. 5번. 5번이에요. 아이고. 자, 일단 보자. 했어요, 저. 그럴 수도 있지. 왜 5번인지 봅시다. 자, 1번. 물분자는 극성을 띄어 정기적 인력을 가진다. 이건 알겠지? 여기 정기적 인력. 맞습니까? 물분자. 이게 물분자잖아. 정기적 인력. 2번. 물의 분자 구조는 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얘들아, 몇 문단이 있었어? 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3문단에 있지. 그죠? 3문단에서 세 번째 줄 봐볼래? 물은 혈액을 구성하고 있어서 영양소, 산소, 호르몬, 노폐물 등을 운반한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2번 맞고. 3번. 물은 물질의 전달 과정에서 매질로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어디 나와 있어? 이제 물질 3문단 뒤에 더 읽어봐. 운반하며 대사 반응, 에너지 전달 과정의 매질, 그죠? 매개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4번.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 수소는 전자를 공유한다. 당연히 이 문단에 나와 있죠? 네. 5번. 물의 비열 변화는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있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5번 틀렸습니다. 자, 2번.
A를 도식화할 때 물의 분자 구조 있죠. 물 분자 구조를 여기서 도식화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2번이죠. 2번. 아까 있지 않았냐 여기? 네. 2번.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 더 있었죠? 변기요. 변기 갑시다. 변기. 잠깐만. 야, 너네 그 기말고사 한 6월 말에서 7월 초 되지 않을까? 중간고사요? 기말. 6월 초일걸요? 저 6월 초. 6월 초? 아니야 우리 느려. 7월 초야. 아니, 6월 초인데. 기말. 7월 초. 6월 초. 야, 6월 초면 전국에서 최초인데? 7월 초예요? 아니, 진도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저 한 달 남은 줄 알았어요. 6월 말에서 7월 초야 대부분. 6월 말에서 7월 초.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6월 27일.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 어차피 6월 초. 국어 과목이 또 맞다, 다르니까. 6월 초가 아니구나. 그때 지금 봐야 뭘 돼요. 어쨌든 못해요. 6월 말에서 7월 초니까 대략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때 또 시작할 겁니다. 우리. 자, 어쨌든 갑시다. 자, 일단은 자 116쪽 피세요. 여기는 쪼까 깁니다. 글이. 자, 해보자 얘들아. 자, 변기 작동원리 가볼게. 변기 작동원리 1문단 봅시다.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당당히 하나의 실로 자리 잡았던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에는 악취 때문에 화장실을 집 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대. 오케이? 그리고 그렇다면 화장실은 어떻게 이 악취를 물리치고 집안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밑줄 얘들아 밑줄. 그것은 바로 변기에 차 있는 물 때문에 가능했대요. 아, 그러면 1문단에서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얘들아? 변기에 차 있는 물이야. 맞지? 이 변기에 차 있는 물이 뭐를 막아줬대? 악취 방지래. 됐어요? 야, 여기서의 악취는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악취를 얘기하는 거겠지. 알겠지? 살짝 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일정한 높이의 물이 항상 차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궁금한 적 없었어요, 여러분들? 변기에 이렇게 물이 항상 일정하게 차 있잖아, 그치? 없었구나. 자, 풀 수도 있죠. 자, 변기의 내부에는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관이 있대요. 밑줄 치세요.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관이 있대요. 자, U자를 뒤집어 놓은 뭐가 있다고요? 관이 있대요. 이 관이 있다가 나올 거야. 뭐라고 할까? 사이펀이라 그래. 사이펀. 뒤에 나와요. 사이펀. 이름 멋있다. 자, 2문단 갑니다. 자, 2문단 가보자. 자,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근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2문단은 변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변기의 작동 원리. 가보자. 자, 여기 물이 3분의 2 정도 담겨있는 컵이 있다. 컵을 기울이지 않고 이 컵의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U자 모양의 구분관을 이용한다고 해보자. U자 모양의 구분관을 뒤집어 관의 한쪽은 컵 안의 물속에 다른 쪽은 컵 바깥에 위치하게 하고 관의 안쪽에 물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공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컵의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과 관 속의 대기압이 평형을 이루어 그럼 평형을 이루면 압력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된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별표 치사 얘들아. 하지만의 별표 쳐. 하지만 별표. 관 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빨아내서 의도적 인위적으로 관 속의 물이 채워지게 하면 물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관을 따라 컵을 넘어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대요. 자, 이는 밑줄칩니다. 관 속이 물로 채워지면서 관 속에 작용했던 대기압이 사라지지만 컵의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압력 차이가 생겨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이게 무슨 원리래요? 이게 뭘까? 사이펀 원리래요. 이게 사이펀 원리라고 합니다. 사이펀 원리.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사이펀의 원리라고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U자 모양의 구분관을 사이펀이라고 합니다. 야, 얘들아 봐. 그러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했어? 일종의 사례를 제시했죠? 맞습니까? 실험 사례 같은 걸 제시한 거잖아. 자, 이제 3문단 가볼게요. 3문단. 자, 옆에 그림처럼 변기의 내부에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관이 있는 것도 이 사이펀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함이래요. 그림에서 물이 A까지 채워 있을 경우, 자, A 보이죠, 여러분들? 그림에서 A. 네. 그림에서 물이 A까지 채워 있을 경우에는 사이펀 안에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하지만 별표. 하지만 용변을 보고 그죠? 소변이든 대변이든 용변을 보고 레버를 누르면 물탱크의 마개가 열려 변기 안으로 한꺼번에 수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면서 늘어난 물의 압력 때문에 사이펀은 물로 완전히 채워지게 되고 사이펀 속에 작용했던 대기압이 사라지게 되면서 변기물은 용변과 함께 하수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문단도 마찬가지 뭐 얘기했어 지금? 변기의 구조와 사이펀의 원리를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를 제시했죠, 여러분들?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 3문단은 사이펀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자, 마지막 4문단 볼게요. 물탱크에서 많은 양의 물이 변기로 계속 공급된다면 변기에 차 있는 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기의 구조는 물이 사이펀의 원리에 의해 모두 빠져나가 버린 후, 자, 이제 밑줄 쳐. 사이펀을 넘지 못할 정도만큼만 물이 다시 고일 수 있도록 적은 양의 물이 서서히 변기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대요. 왜? 사이펀에 물이 또 가득 차면 하수구로 물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 맞지? 자, 그래서 물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후에 변기에 물이 서서히 공급되면 물의 압력이 사이펀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변기에는 A까지만 물이 차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펀을 넘지 못하고 남겨진 물은 고약한 냄새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된대요. 아, 그러면 3문단에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봐. 여전히 사이펀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사이펀의 원리와 자, 무슨 방지? 악취 방지, 냄새 방지, 맞지? 악취 방지, 냄새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사이펀의 원리 때문에 물이 적당히 차 있음으로써 고약한 냄새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마지막. 자, 5문단. 이처럼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변기의 구조 덕분에 화장실은 당당하게 집 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이것 때문에 화장실이 어디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집 안에 입성될 수 있었던 거야. 알겠죠? 4문단 때문에 5문단이 가능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4문단 때문에 5문단이 되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했으면 어느 정도 체크했으면 넘겨보세요. 자, 1번 갑시다. 1문단. 자, 변기에 일정한 높이의 물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악취를 물리칠 수 있었다. 변기에 일정이 차 있는 물, 악취 방지. 보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오, 맞아. 자, 2문단. 변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U자 모양의 구분관인 사이펀이 사용된다. 오. 됐죠?
자, 그다음에 3번. 자, 변기 안으로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공급되면 사이펀 내부가 공기로 채워지게 된다. X. XX. 별표 치시고. 자, 그러면 이거 왜 틀렸어요? 공기. 자, 변기 안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이 공급되면 사이펀이 물로 완전히 채워지죠. 그러면 사이펀 안에 대기압, 공기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그죠 하수구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문단 X야. 이제 4문단.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4문단도 별표 치세요. 4문단도 별표. 별표 쳐. 잠깐만. 자, 물이 변기에서 모두 빠져나가 버린 후에는 많은 양의 물이 사이펀 안에 빠르게 공급되어 압치가 넘어지는다. 왜 X야? X다잉. 그럼 왜 틀렸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많은 양의 그치. 사이펀을 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양의 물이 서서히 변기로 흘러야지. 맞지? 왜냐면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또 들어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수구로 들어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문단.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변기의 구조는 화장실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입성하게 되는 데 기여했다. 당연히 뭐예요? 오. 맞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변기에서 악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 뭐 써주시면 돼? 일자번호 그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쓰면 돼. 변기에 요거 일정한 높이로 항상 차 있는 물.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요거. 알겠죠? 변기에 일정한 높이로 항상 차 있는 물. 되니? 저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문단 볼까? 3문단 요거 별표. 비문학. 자, 평상시 보세요. 평상시. 자, 평상시 사이펀 안에 땡땡이 작용하기 때문에 변기 안과 사이펀 내부 일부에 물이 차 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써야 될까? 대기압 써야 돼. 대기압. 이제 레버를 내렸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공급돼서 물의 압력으로 뭐가? 사이펀이 물로 완전히 채워지고 뭐가 사라졌다고?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체크하시라고 이거. 뭐가 사라졌다고? 대기압이 사라지면서 변기의 물이 하수구로 내려가 버린대. 똥과 같이. 자, 이제 변기 물이 빠져나갔어. 자, 적은 양이야, 많은 양이야? 적은 양. 적은 양의 물이 서서히 변기로 흘러들어가 변기와 사이펀 내부 일대에 물이 찬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쓰면 돼요. 대기압, 사이펀, 적은. 됐죠? 자, 그다음 119쪽 볼까? 119쪽 보세요. 자, 어휘가 옵니다.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한다. 이거 쉽다, 얘들아. 공급. 자, 만 냄새 따위가 비에 거슬리게 나쁘다. 고약하다. 자,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 사람이 인자. 인위적. 자,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흐름과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태도. 거스르다라 그래. 거스르다. 상당한 노력 끝에 선망하던 세계나 방면을 진출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입성이라 그래. 입성. 자, 6번. 2번 수영 대회에서는 민철이와 뭘까? 당당히. 얘들아, 그 맨 밑에 팁 해서 부사의 끄듬절 이와 히 보여? 네. 한글 맞춤법 제50이랑 보이니? 이거 여러분들 딱 고1 가면 배우세요.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알겠지? 그냥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 한번 읽어볼게.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부사의 끄듬절이 얘들아, 부사가 뭐였지? 또 할 거야, 어차피 문법은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부사는 주로 뭘 꾸밀까?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어를 주로 꾸미지. 하지만 부사가 부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보통 주로는 용언을 꾸미는 게 부사입니다. 수식어이죠. 수식어. 꾸미는 수식어. 다시 갑시다.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뭐로 적는데? 히로 적는데. 그러면 너희들 한번 발음해볼까? 당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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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히. 뭐로 발음돼? 당당히로 발음돼. 네. 그러면 이 그냥 히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얘들아. 써 있잖아. 봐봐.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면 뭐로 적는다? 히로 적는다. 그러니까 당당 이가 아니고 당당 뭐야? 히가 되는 거야. 그럼 밑에 거 볼까? 봐봐. 이거 발음해봐 얘들아.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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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깨끗 이 그죠? 이 아니 깨끗이, 깨끗히라 그래? 깨끗이, 깨끗이 이 그죠? 자, 그래서 옆에 와봐. 이로만 나는 것은 여러분들 뭐래요? 깨끗이 보여요? 네. 두 번째, 반드시, 반드시, 반드히, 반드히, 반드히야 반드시야? 반드시잖아. 얘는 이로만 발음되잖아. 맞아? 반드히. 누가 그래요? 만약 그런 애 있으면 혼내주세요. 반드시.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란 말이야. 근데 옆에 히로만 나는 거 볼래? 극히. 극히. 야, 극이라고 해? 아니잖아. 맞아? 네. 특히. 특히. 특이 이래요? 아니. 그래도 이상한 놈이야. 그죠? 그러니까 특히 요게 맞죠.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옆에 봐봐. 히로만 나는 거는 극히 특이니까 당연히 극이가 아니고 극히. 특이가 아니고 특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거 별표 쳐볼래? 이나 히로 나는 게 있어요. 이나 히로 나는 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둘 다 돼요. 그러면 이로도 되고 히로도 발음되면 뭐라고 하라고 했어? 히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 저 한글 맞춤법 조항이 알겠지? 내 느낌 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한글 맞춤법 조항 보면서 하는 거야. 하나 더. 야, 이거 고1 때 나와. 그냥 한번 체험판으로 보는 거 좋아. 꼼꼼히 발음해봐. 꼼꼼히, 꼼꼼히 둘 다 돼요. 꼼꼼히, 꼼꼼히. 그죠? 그러면 이나 히로 나면 뭐라고 쓰라 그랬죠? 히. 그죠? 히. 됐나? 꼼꼼히. 됐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우리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6번 올라가 보세요. 당당히. 얘는 히로만 발음이 돼. 맞아? 그러니까 당당히가 된 겁니다. 7번. 주스를 마시고 나면 뭐예요? 막 마개지. 왼쪽에 마개. 왼쪽에 마개. 자, 앞으로 펴주시고. 변기야? 생각기가 좀 막혀. 자, 1번 보세요. 요거 하고 딱 시작. 1번. 자, 117쪽의 객관식 문제 1번. 자, 윗글이 보기와 같은 계획에 따라 쓰였다고 했을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화제, 실내 화장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주요 설명 내용, 자료 탐색이 필요한 항목은 사이펀의 원리나 변기의 단면도래요. 자, 몇 번이 가장 적합할까? 2번이지. 봐봐 얘들아, 이 문단은 변기의 작동 원리, 변기의 구조, 사이펀의 원리 2, 3, 4는 다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자, 우리가 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세요. 자, 이런 게 수능형 문제죠. 가득 채움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을 가진 개, 영배는 일정 부분, 즉 잔의 일정 높이까지 술을 따를 경우 술이 잔에 담겨 있지만 그 이상이 돼버리면 술이 아래로 모두 새어버리게 된대요. 자, 그러면 1번 A에서 C로 이어지는 부분은 사이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A에서 C로 이어지는 부분. 그죠? 네. 자, 2번 잔을 가득 채웠을 때 술이 C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사이펀의 원리랑 관련이 있다. 맞죠? 마치 그 어때?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3번 B보다 수면이 높아지면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술은 A에서 C로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 흘러나가 버린대요. 맞아요. 맞아요. 4번. 술을 가득 채우면 얘들아 술을 가득 채웠다 했어. 변기에 예를 들어 물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알겠지? 가득 채우면 A에서 C로 이어지는 부분 안쪽에 밑줄 쳐. 대기압이 높아져요. 아니요. 대기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 대기압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야, 변기 안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이 공급되면 어떻게 돼? 물이 사이펀을 채워서 대기압이 사라지지.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잔에다가 술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죠? 대기압이 사라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